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 투자, 비원화의 혁신의 아이콘 정남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한 분 구독해 주셔서 885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10분 173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과 간추린 뉴스 다음에 경제지표 견고, 미 금리 인하, 경기 부진 한국 금리 동결 우세, 오한마 오전 한국 증시 전망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내용입니다. 보도문입니다. 코스피는 2561.15 하락 0.14, 코스닥은 743.38 상승 1.34로 개인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1. 연중 금리 인하, 코스닥은 반등서 성공했습니다. 2. 미 ETF 투자도 미 주식형 1일 거래 대금 첫 유리. 제가 요즘 ETF만 소개하죠. ETF가 아주 투자하기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3.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통신 장비 주 빛난다. 많은 아마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4. 조선주 트럼프 어제 대통령과 통화에 군함 수리 협조한다고 얘기하셨죠. 물량 면허는 70% 정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30% 정도 되지만은 미국의 군함이 230척인가 되는데 중국이 240척인가 더 미국을 추월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군함은 많이 낡아졌고 그런데 미국 조선이 거의 그 군함들을 수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거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미국 해군 장관이 최근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군함 하나를 수리해서 하는데 미국은 한 10조, 일본은 한 2조, 한국은 1조 2천억으로 가장 저렴하고 납기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이 가장 더 짧고 가장 더 잘 만든답니다. 그래서 해군 장관이 많은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가셨는데 설마 이렇게 빨리 우리한테 오다가 올 줄 몰랐는데 하나오션에 지금 벌써 거제도에 그 군함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중에 있답니다. 앞으로 미국 군함들 우리 한국 조선이 아마 수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선물 조금 낙하되고 있네요. 며칠간 또 상승을 트럼프 효과를 이틀하더니 다우 하락 0.59, 나스닥 0.38, S&P 하락 0.20, 세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빅테크 탑10도 10종목이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10종목이 다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 1.12, 애플 0.02, 마이크로소프트 0.39, 아마존 0.47, 메타 0.57, 구글 0.64, 테슬라 0.30, 브로드컴 0.90, 넷플릭스 0.21, AMD 0.78로 전 종목
하락했습니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겠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또 이틀간 상승했으니까 일단은 또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한국경제TV의 보도는 경제지표 견고, 미국은 경제가 그렇게 지표가 좋습니다. 미금리나 경기부진 한 금리 동결 우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한방에 마무리하는 뉴스 오한마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번 달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증권가는 동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표 견고, 미금리 인하, 경기부진 한 금리 동결 우세.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 4년 반 만에 0.5포인트 인하하는 피컷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로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9월 이후 나온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나 예상보다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0.1%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져 경기 부양을 위해 하느니 금리나 카드를 쓸지 관심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금리를 결정하는데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대선 이후 장중 1,400원을 오르내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11월은 동결의 무게를 내년 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은은 오늘 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리 주가 변동 폭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는 하락 반전.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보다 11% 늘어난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것입니다.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핀테크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내년 AI 브리핑부터 생성형 AI 검색을 본격 적용할 것이라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호실적 영향으로 네이버 주가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네이버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인데 주가는 몇 년째 박스권에 갇혀 투자들 사이에서 국민주가 아니라 배신주란 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성장은 검색 의존도가 높은 포털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생성형 AI 확산으로 검색 포털에서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스몰캡 뉴스와 공시들을 서효은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에어레인 코스닥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약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어레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두 자릿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에어레인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23,00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기체 분리막 솔루션 기업 에어레인은 세계 7번째로 질소 분리막 양산에 성공해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신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와 설비 확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널루션, 암 진단 엑소점 플랫폼 국책 과제 선정.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널루션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 진단용 엑소점 분리 추출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한 과제인데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널루션은 이번 과제 선정을 바탕으로 암 진단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바디텍메드 3분기 영업이익 88억 원 전망치 하에. 다음 소식입니다. 바디텍메드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8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12%가량 하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5억 9,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디텍메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지랩 사물인터넷 악성코드 탐지 및 특허.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센지랩은 사물인터넷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법이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센지랩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용 기기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내 특허를 포함해 100여 개 이상의 기술 특허를 등록한 센지랩은 현재 30개 이상의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센지랩 주가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한방에 마무리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증시 뉴스 정석 오한마 권영은 부자의 보도문이었습니다. 참 아쉽게도 오늘 저녁 장이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또 장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 아침에 일요일 봐야 알겠는데 지금 많이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주식이 아니고 ETF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아마 좋은 현상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을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체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에는 복리이며 복리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까지 강조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를 많이 또 물리학 상대성 이론을 또 발표하신 분이고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받으신 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복리를 연구하셨답니다. 복리의 마법 72 법칙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또 발견하셨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72를 연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약 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 10%를 제가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7.2년이 걸렸습니다. 70이 나누기 10%면 10으로 나누면 7.2년인데 이번에 ETF를 10종목을 선정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에 5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10%는 5분의 1은 너무 약하고 15%에서 3분의 1 정도로 제가 하향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일찍 투자해서 장기 보유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루라도 일찍 투자해서 전략 아낀 여윳돈으로 유량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장기 투자한 것만이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부자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연구를 한 결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 첫 돌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잔치 때 그저 옛날에는 친구랑 뭐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돌잔치 때 금반지를 옛날에 사왔는데 요즘 금반지가 뭐 큰 50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남들이 이렇게 50만 원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봉투로 뭐 10만 원, 20만 원 형평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손자는 그냥 본가 할아버지 할머니, 여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형제간, 또 며느리, 형제 간만 모여서 가볍게 간단히 점심하는 그런 첫돌 사진 찍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형제가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꽤 많아요. 저만 해도 손자한테 100만 원 ETF 3종목을 사줬고요. 또 큰아빠 되는 큰아들도 또 뭐 50만 원짜리 사주고요. 우리 할머니는 뭐 금 반지인가 뭐 팔찌인가 뭐 해서 50만 원짜리 주고 또 딸은 또 무슨 금 수저로 또 50만 원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여가에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꼭 말씀드린 건 첫돌부터가 아니고 출생신고부터 앱으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계좌를 개설해서 꼭 10만 원부터라도 단 한 주부터라도 꼭 ETF에 투자해 주셔서 첫돌까지 우리나라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돌에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해 주면 이 어린이가 연 15%만 돼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처음에는 다 돈이 남아야 투자한다 그러죠. 저축한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유 불문하고
첫 월급부터 첫 수입부터 10%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장래를 위해서 10%는 떼어놓고 그 90%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모든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남은 뒤에 저축해서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는 항상 쓰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랬지 저축부터 먼저 하고 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바벨로니아의 부자들의 습관을 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딱 평생을 수입이 있으면 그 10%를 먼저 떼어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신앙을 지키고 시계를 사주면서 시간을 아끼고 또 돈을 6만 불 이상 그 금을 만들어서 지금 말하면 한 근 1억 뭐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돈을 만들어져서 남자 13살, 여자 12살, 중학생 1학년 정도를 이렇게 그 금을 줘서 독립을 시키고 언제나 아르바이트를 시켰을 때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이제 그냥 용돈을 주지 않고 꼭 그 번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뭘 살 수 있도록 장난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도 금융교육을 시키면서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 아가버로 돈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단다. 이 돈을 아끼고 전략하고 투자하고 사업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동족,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본인은 생활이 아주 검소하면서도 그 금을 많이 기부해서 미국에도 유수한 대학들, 도서관들, 뭐 병원, 기념관들 다 유대인들이 그 금을 기부해서 한 작품이나 기념관이나 학교가 대학이나 많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보다 더 학력이 높고 IQ 높고 또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융문명 탈출해서 꼭꼭 우리 모두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노후 준비해서 장수를 축복을 누리며 안정된 그런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꼭꼭 우리가 일찍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돌을 지나서 유치원생 정도 6살 자랐으면 200만 원, 초등학생이면 300, 중학생이면 400, 고등학생이면 500, 대학생이면 600, 다다익선 하나만 더 이상 꼭 제가 곧 소개할 ETF 10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려면은 물론 엄마 아빠들이 좀 잘 압니다. 그 어린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돌 100만 원 펀드 가입의 기적. 엄마 아빠의 지혜로. 첫돌 100만 원 펀드 가입해 주면 연복리 15% 적용 시 15%면 아까 말씀드렸죠. 4.8년대 5년 잡고 100만 원이 첫돌 100만 원이 5살 때 200만 원, 10살 때 400, 15살 때 800, 20살 때 1600, 25살 때 3200, 30살 때 6400, 35살 때 1억 2800, 40살 때 2억 4천 뭐 이렇게 1600이가 이렇게 올라간 게 60세 40억, 70세 130억, 80세 650억, 90세 2660억, 100세 1조 부자 됩니다. 뭐 이렇게 1조까지 안 되고 1000억이면 어떠고 100억이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으며 오직이 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그러면은 옛날엔 제가 지난 9월,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개별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도 개별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량 ETF가 이제
개발되어 가지고 너무나 참 편하게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ETF의 장점,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분산 투자 가능. 이 운용 내용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어느 종목에 얼마 투자하고. 3. 장기적 종목 점검하여 투자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4. 일반 수익형 펀드 비해 저렴한 비용 운영, 아주 저렴합니다. 0.45%밖에 안 됩니다. 연간.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가 아주 쉽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6가지 펀드, 한국의 4가지 펀드를 소개해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 주가, 다음에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인데 10종목 시간이 많이 가니까 최근 1년을 하고 마지막 합계 평균 해서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가 미국 테크 탑 10.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테크 탑 10. 주가는 21,440원. 2024년 10월 19일 현재입니다. 최근 1년 50.5일.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매그니피센트 플러스 15,470원. 53.62. 타이가 미국 나스닥 100 36.6%, 타이가 S&P 500 37.2%, 타이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27.1%, 타이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53.0%, 한국 타이거 헬스케어 탑 10 61.89, 타이가 바이오 탑 10 55.39, 타이가 200 중공업 조선 전력 방산이 포함된 ETF입니다. 57.04%, 플러스 K방산, 오직 K방산만 90.02%. 주가는 10개를 다 합쳐서 10으로 나누면 28,505원. 최근 1개월 평균 8.23% 상승, 3개월 5.98%, 6개월 20.72%, 최근 1년 무려 52.24%나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 아까 간추린 뉴스에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타이거 S&P 500이 ETF 중에 우리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한 ETF지만은 최고액이 투자가 됐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미국 나스닥, 세 번째가 미국 배당, 네 번째가 타이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주식 순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ETF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55세부터 은퇴 후부터 79세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 한 개 이상의 연금 수령 50.3%, 절반을 이제 겨우 넘어섰는데 778만 3천 명이고요. 49.7%는 단 10원도 아직 연금이 없습니다. 남성이 53.7%, 여성도 47.1%나 또 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수령액이 평균 75만 원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100, 150, 200이 넘어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00만 원 넘은 분이 4만 명을 이제 겨우 지난달에 돌파했답니다. 더욱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었습니다. 어린이 출생신고 첫 돌부터도 중요하고, 다음에 소득의 10%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개인연금저축 펀드 IRP랍니다. 증권회사 하면 잘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투자하시면 정부에서 15% 매년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내가 말씀드리는 52%지만 약 15%만 기대하고 15% 상승하면은 30%의 이 수익을 기대하면은 그저 3년마다 원금이 배가 되면요, 60세 되면 40이 아니라 1조가 됩니다. 그만큼 시청자분 저와 함께 우량 미국 ETF와 한국 ETF에 분산 투자하시면 누구나 아주 아무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리밸런싱해서 증권회사에서 아니라 뭐 그냥 컴퓨터로 아마 자동 플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믿고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아쉽고 참담하게도 OECD 38개국 주요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얼마나고요? 1위 한국 40.4%, 100명당 40명이 빈곤. 2위 에스토니아 34.6, 3위 라트비아 32.2, 4위 리투아니아 27.6,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0.6, 7위 일본 20.0, 8위 영국 13.1, 9위 캐나다 12.1, 10위 독일 11%, 11위 이탈리아 10.3, 10위 프랑스 4.4, 13위 덴마크 4.3, 14위 노르웨이 3.8로 노르웨이가 가장 노인 빈곤율이 3.8이니까 100명당 4명, 한국은 40명.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수입의 한 10%만 노인 빈곤 없애기 위해서, 꼭 노후를 위해서 커피 줄이고 음주 줄이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루에 10,000원꼴씩만 전략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연 평균 한 40만 원은 16.5% 공제를 받습니다. 그날 평균적이 한 15% 이하기 적게 불렀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는 4.9개월, 코스닥 소기업들은 1.1개월 너무나 단타하고 있습니다. 한미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한국은 부동산 몰빵, 집 한 채겠죠. 76%, 미국은 34% 부동산. 금융자산은 한국이 24%, 미국은 무려 3배 정도 66%. 그러면 금융자산은 어떻게 투자됐을까요? 2024년 올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국 미국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 현금이 46.3 보통예금, 원금 보장이라고, 주식펀드는 21.8%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우리는 24% 금융, 미국은 66% 하는 큰 3배나 되는데 고작 현금은 14.9%, 주식펀드는 49.1%나 됩니다. 미국은 그냥 다 펀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금 100만 장자 추이를 보니까 2019년 5년 전 1분기에는 34만 명이 100만 장자가 나왔고요. 은퇴했고, 올해 1분기에는 86만 명이 은퇴할 때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연금 부자들은 평균 26년 이상을 장기 투자했답니다. 펀드로. 2024년 8월 27일 조선일보 영준 일승 교수, 교포입니다. 미국.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학 박사, 경제부 차장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액은 얼마 될까요? 4월 18일 현재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2,558조. 그 중에 전체 금융자산은 5,233조, 5,128억 원. 가계 잠재하는 돈은 2,400조, 45.9%. 주식펀드는 1,141조, 21.8%. 2,400조 원 가계 잠재하는 돈이 자본시장 주식펀드에 유입되면 연 5%만 배당 포함해도 전가구 300만 원 소득 증가가 효과가 있고, 코스피 지금 2,600선인데 5점 비상 돌파 가능. 주식 보유는 투자들이 자산이 100배로 늘어날 수가 있답니다. 매년 가계 현금 자금이 한 130조 이상이 계속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꼭 ETF에 꼭 투자해서 모두가 넣어준 것이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우량 기업을, 즉 주식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또 여유자금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급히 서둘면 대박 쫓다 보면 쪽박을 차고요. 빚내서 레버리지 하다 보면 피해가 망신합니다. 우리 모두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저와 함께 우량 ETF 10종목에 분산 투자하시오.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또 ETF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량 펀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어제가 입동입니다.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주말입니다.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